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평론가 정민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동일 감독님 먼저 발의해 주시고 인사 좀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태기들을 연출한 신동이라고 합니다. 이 안양은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온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오늘 되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주요 배우 이혜은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나엄마 이혜은입니다. 네, 깜짝 놀라서 들어오자마자 관객분들 딱 마주쳐가지고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일단 깊은 대화 나누도록 하죠. 네. 예, 최빈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트게더에서 한나 역을 맡은 최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복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임형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앉아서 같이 1시간 정도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니까요. 예, 이 작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신동일 감독님의 네 번째 작품 장편이거든요. 방문자에서부터 2009년에 반두비 찍으시고 한 8년 만에 새롭게 이 작품 포트게더 갖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좀 텀이 좀 있었던 작품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작품 내놓으셨는데 지난주에 이 작품은 개봉을 했고 오늘 이 행사는 경기영상위원회에서 다양성 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시네마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요. 일단 이 작품 기획 의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작품은 여러분이 방금 보셨다시피 아주 평범한 가족의 드라마인데요. 엄마, 아빠, 딸 이 세 명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옆집에 혹은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 얘기인데 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좀 힘들지라도 좀 거기다 되게 아름답고 그런 좀 슬프기도 하지만 좀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또 깊은 얘기를 또 차차 나누기로 하겠고요. 이은 배우님은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영화 출연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동안 드라마 상도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연배가 있으신 분은 굉장히 코르셋이라는 영화로 1990년대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뚱데렐라. 그러니까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에 네, 그렇죠. 10년 먼저 만들어진 한국 작품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배우고 한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작품에 등장하셨고 이 작품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으며 그 다음에 오랜만에 활동하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영화를 제가 개봉을 오래 했으니까 8년 만에 이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일부러 영화를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현재 주어지는 오는 일들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드라마를 하게 됐었고 늘 영화 현장이 그리웠었어요. 근데 갑자기 20년 만에 코르셋을 함께 했던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연출 보셨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대본을 받게 됐고요. 사실 뭐 이렇게 언론상으로는 대여섯 시간 만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걸 이제 애와 집안일 하느라 쫙 받아놓고 조금 미루고 있다가 애를 재워놓고 집중해서 읽고 너무 좋아서요. 한 10분 동안 혼자 그 여운을 좀 느끼고 있다가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한 1시간 만에 읽고 감독님 너무 좋은데 제가 감독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다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미팅에서 결정을 하게 됐죠. 감사합니다. 20년간의 인연인데 코르셋에 이제 조연출이었고 그 다음에 중년 감독이 돼서 이렇게 또 배우를 주연 배우를 모시게 됐는데 연기 참 잘하시죠. 네, 저는 코르셋 저도 이제 20대 때 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귀엽고 깜찍하던 그 모습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중년의 연기가 너무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애기 때 일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그러면 또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빈 배우신데 정말 젊은
그 유망주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신동희 감독님하고 처음 작업하시죠? 네네. 예, 신동희 감독님이 또 스타 제조기로 유명하거든요. 백진이라는 배우를 또 발굴을 했고 데뷔작에서는 강지한이라는 배우를 발굴을 했고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듣지는 않고 저도 이제 그냥 기사로만 이제 보긴 했는데 네, 감독님을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독님하고 작업은 어땠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이 되게 막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되려 약간 이렇게 해보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되려 마음대로 해봐. 그냥 되게 제가 원하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거를 하게끔 하게 해주셔서 되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현장이 진짜 가족 같았어요. 다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 엄마 아빠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명국 배우님은 이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연기자라기로 유명한 분인데 저는 그 예전부터 그 팬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랑과 전쟁에서 굉장히 연기를 거기 전부 아마추어 같은 연기인데 혼자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독립영화에 계속 이제 큰 역할 맡으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많은 이런 다양성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신동희 감독님만의 그 매력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현장이 되게 즐거웠던 걸로 기억이 되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는 너무 편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스태프들이 감독님이 이해할 스태프들이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배우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진행이 엄청 좋았던 것 같고 또 일단은 이 촬영 전에 감독님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힘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던 작업입니다. 실물로 보니까 되게 미남이시죠. 예. 근데 영화에서도 이렇게 트렁크에 런닝에 오늘 온다고 머리 잘랐습니다. 오랜만에. 예, 스크린 안에서 이렇게 미모를 발산하지 못해서 섭섭하셨겠죠. 저거는 어차피 지금 제가 저기 실제 나이가 좀 70년으로 번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그보다 2살이 좀 어렸고 또 그때 이제 불과 한 1년 전이긴 한데 또 그때 또 더 조금 너무 이 정도 딸을 둔 아빠처럼 좀 안 보이지 않나 해서 조금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염색도 한 게 있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더 다행인 거예요.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감독님 지인분 중에는 한 50 넘은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너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아닌 거 안 되겠다는 게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거든요. 예,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들고 네, 일부러 뱃살도 찍으셨어요. 그러세요? 네, 막 자랑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마지막에 누드 장면을 또 예서를 몸을 만드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가까운 분들은 이제 너 나이 먹으니 엉덩이가 처지는구나 막 이러는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몰입한 거라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그 신동희 감독님 하면은 이게 뭐 블랙 유머가 또 굉장히 집기로 또 유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 사회 반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또 그 사회 분위기를 많이 이제 영화에 녹여내는 분인데 그 이 영화를 찍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너무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영화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녀의 목소리도 나오고 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때를 살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시대의 어떤 암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그 맨 처음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작년에 10월에 공개가 됐을 때는 이 촛불 집회나 탄핵 정국 이전이었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 영화 개봉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처음 공개했을 때랑 지금이랑 영화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물론 영화 길이가 좀 짧아지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든 단독이라는 영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등급이 19금이 나서 되게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찍을 때 이제 어느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텔레비에서. 그때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될 때는 들릴락 말락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저런 의도가 있구나 느끼셨는데 이제 탄핵 이후 이제 개봉 버전 다시 녹음할 때는 좀 더 키워도 문제 없겠구나
물론 이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과감하게 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웃으시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 사운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죽음이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그 무드가 처음부터 우리를 꽉 짓누르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희망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줬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이 작품에서 또 이상적인 캐릭터는 그 한나의 친구잖아요. 유정이 정말 정말 마음 가는 대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점에서 그 정말 그 청년 세대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 작품들하고 굉장히 많이 그 느낌이 다르고 아니면 그 지금 그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이 영화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느껴주시면 좋고요. 제가 마지막에 굳이 이제 한나한테 클로즈업 다가간 이유는 우리 이제 기성 세대는 늙어가고 좀 실패한 면도 있지만 너희만큼은 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저의 소박한 바램과 이제 응원의 어떤 그 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 영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혜연 씨는 이렇게 그 식탁에서 이렇게 항상 싸우잖아요. 싸우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식탁에서 또 화해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고 굉장히 그 눈빛이 굉장히 다양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워낙 커서 그렇지. 그 깊이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면의 변화라는 게 아주 잘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런 깊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워낙 좋잖아요.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주저없이 결정한 이유가 그냥 제가 이제 뭐 시나리오 볼 때는 처음에 전체적으로도 보지만 이제 제 캐릭터에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감정의 흐름이 정말 그냥 제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냥 쭉 흘러가더라고요. 미영의 캐릭터가 너무 이해가 되면서 그냥 그런 첫 느낌이 좋았었고 그게 아마 영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감독님도 워낙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우에게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게 해주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걸 정말 마음껏 해봤어요. 그런 게 잘 반영돼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혜연님이 잘하시는 게 먹는 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배고플 때 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먹방을 잘하시는? 제가 그렇게 잘 먹었나요? 잘 드시죠? 네. 맛있게. 워낙에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참 날씬함을 유지하셔서 부럽습니다. 그 질문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안양 시민들도 계시고 또 성결대 영화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직접 그 객석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봐 주시도록 할까요? 아니면 같은 세대 또 배우가 오기도 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뭐 선물이 있나요 저희? 선물 있으면 진짜에게 선물이. 뭐 무슨 선물인가요? 시애틀 영화제용 특별 포스터가 준비돼 있어요. 시애틀 5개. 영화제용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희귀 이거 아이템이죠? 아주 레어 아이템이라고요. 그거는 이거는 포스터 카드인데요. 그것도 시애틀 영화제인가요? 전체 관람객분들께 네. 나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결대 영화과 학생이고 저도 재수 상승해가지고 그 배우 연기자. 한나의 그 마음을 완전 몰입해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방구가 계속 냄새를 못 맡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냄새를 못 맡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냄새를 못 맡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붙이는 것 같은데 일단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타인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못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냄새를 다시 맡게 되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장면에서 맡게 되는 그거는 어떤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이나 어떤 뭐 사회학 어떤 그런 악습 그런 걸 자각하게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냄새를 다른 사람들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주인공이 딱 맡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이명국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냄새. 그 감독님한테도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한쪽 코가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12월일 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힘을 모를 때 지금 되게 친한 친구인데 한 대 맞아 코가 지금 좀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워낙 비염이 있는 데다가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의도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익숙한 어떤 지점에 있는 설정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관객분 같은 그런 쪽으로 아예 접근이 안 되고 내가 만약 라면 먹을 때 막 냄새를 맡았던 그런 기억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 네. 예, 감사합니다. 선물 드렸어요. 예, 여기 또 질문 가운데 예, 학생 마이크 좀. 예. 저 포스터 놔뒀는데. 네, 안녕하세요. 특별대학교 서른 명이 안 들어가고 학생인데요. 채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학교에서 연출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연출부나 감독님께서 배우님께 디렉팅을 드릴 때 배우로서 어떤 디렉팅이 좋은지 또 이번 영화 작품하시면서 기억 남는 디렉팅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디렉팅? 마이크 가까이. 네. 다른 배우분들은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연기에 대한 좀 생각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좀 아역 때부터 연기를 해오다 보니까 어릴 때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여기서는 그냥 울어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디렉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따랐고 여기서 웃으라고 하시니까 웃으니까 이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캐릭터를 계속 구축해내고 제가 이제 상황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역할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낸 일단 그런 역할을 먼저 보여드리고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하고서 이제 감독님이 만약에 보셨을 때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랬을 때 그래요 감독님?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고 그럼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디렉팅을 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정말 감독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하시고 진짜 말이 없으시니까 저도 그냥 되게 이렇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면서 찍었던 되게 좋았습니다. 그럼 감독님한테 그 채빈 배우를 어떤 점 때문에 캐스팅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끝까지 고민하셨던 배우.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제 촬영 데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캐스팅이 해야 된다는 데드라인 이틀을 앞으로 다가왔었는데 제가 후보들이 한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오디션도 보고 있었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고민하다가 오늘 지하철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인데 주말 간선처럼 제가 그동안 봤던 5년 동안 봤던 영화들을 쫙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민병훈 감독의 터치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그런 좀 이쁜 중학생이 이제 멋지게 그 팔을 쏜 그 이미지 컷이 딱 생각나서 그래서 터치를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 이름이 김채빈이구나. 여기 소속사거든요. 이 소속사하고 잘 아는 이제 프로듀서 후배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 친구 바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고 시나리오 전달했고 다음 날 이제 만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스치듯이 떠올랐던 이미지가 안 떠올랐으면 오늘의 이 자리는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마침 막
마지막에 심적으로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던 것 중에 떠올라서 최민 양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학생이었으면 지금 10대인가요, 20대인가요? 제 이제 20대입니다. 20대 학생들하고 같은 또래인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예, 여기 예, 여기 선생님. 예. 예,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주말부부 하고 있고 이혜연 배우님은 부산에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시네포트인가? 시네토크 할 때. 예, 예. 아, 네. 네. 현실하고 너무 딱 맞게 해주셔가지고 아까 생일 얘기하실 때 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가 70년 10월 22일 학생. 예. 그래서 10월 22일이요? 예. 아까 10월 22일은 진짜 제 생일이고요. 그 70으로 바꾼 거. 예. 오. 10월. 줄여야 되는 혹시나 촬영 중에 뭐 재밌었던 일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이혜연님한테 여쭤볼까요? 예. 예. 누구를 먼저 생각나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몇 년에 촬영한 건가요? 아니, 재작년 겨울에 촬영한 네. 건데 뭐 재밌었다기보다 꼭 웃긴 것만이 재밌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정말 정신없이 촬영을 했거든요. 스케줄 자체는. 회차를 아시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회차가 감독입니다. 20회차 찍었고요. 저희 한달 동안 찍었습니다. 그 영화는 석달 동안 40회 이상 찍는데 예산도 있고 또 그게 좀 크지만 이제 또 우리 스태프와 배우들이 잘 뭉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그렇게 끝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여유는 별로 없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호흡이 좋았으니까 재밌었던 거고요. 뭐 처음 만남이 되게 강렬했어요. 그 집 안에서의 장면을 첫 촬영으로 한 2박 3일 정도 다 몰아찍었거든요. 거의 계속 밤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장면 빼고 다 각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처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해하고 그걸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첫 장면이 우리는 그 꽃 어디 갔냐고 싸우는 장면이 그 첫 촬영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했는데 얼마나 싸운 거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죠. 예, 그 집안에서의 그 첫 촬영과 그 스케줄과 그 밤샘 촬영과 그게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걸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 가족 애라는 게 그래도 그때 좀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 갈등을 안고 각자 촬영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 연기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스케줄을 너무 잘 짜셨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저희는 그랬던 것 같고 마지막 폭력 가서 뭐 엎어지고 비 맞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그 정말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저희한테. 그때도 이제 되게 묘한 느낌의 영화를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의 그때도 되게 오묘한 늪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이미지로 느낌이 기억나요. 두 분께도 다 여쭤볼까요? 네. 네, 제일 기억에 나는 촬영이죠. 네. 저도 1시간씩 찍었던 게 다 기억이 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재밌었던 씬을 꼽자면 제가 한나랑 정말 비슷한 딱 시점이었거든요. 한나보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한 살이 어렸어요. 저도 막 이제 대학 입시 합격 소식을 듣고 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딱 성인이 된 시점이라 이제 막 모든 게 다 새롭고 막 신기할 그런 시점이었는데 딱 이제 영화에서 그 유경이랑 클럽 가는 씬이 나오잖아요. 전 정말 난생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클럽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위해서 이제 출연 배우들 이렇게 모으고 해서 한 거였지만 저에게 좀 되게 좀 좀 색다른 경험? 되게 좀 막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막 꼬뭇꼬뭇하고 막 노래만 크게 들리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걱정했는데 나름 이제 영화에서는 되게 신나게 즐기는 것처럼 잘 나와가지고 네 저는 나름대로 만족스럽습니다. 예, 임배우님도. 네. 네.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GV하면서 막 몰랐던 것들이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처음 만나서 뭐 한나에 따귀를 때린다든지 포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강렬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포늪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에 대한 리뷰를 좀 보면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엔딩 부분이 너무 밝게 끝나지 않느냐 뭐 이런 지금 현실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우포에서 그 전체 영화 한 20회차 중에 가장 뒷부분에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배우든 스태프든 굉장히 지쳐 있을 때 그거를 찍은 건데 우포라는 숲 자체가 되게 그냥 약간 힐링되는 그런, 그러니까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 해가 해 넘어갈 때 간신히 어렵게 찍은 장면인데도 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저의 인생, 이명국의 인생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더 훨씬 더 밝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너무 밝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밝아서 그때 감독님 말씀이 지금 이게 배우들이 좀 약간 흥분돼 있는 거가 맞는 건가라는 말을 혼자만 하신 걸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모든 그 고생이 좀 이렇게 내려놔지는 그런 느낌 됐던 게 제 우포늪이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기도 해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감독님도 뭐 특별한 기억 있으세요? 분호 씨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가장 아쉬운 시기로 그때 이제 스태프들을 위해서 제 가족이 이제 그 디프리 이렇게 장소를 마련했었는데 스태프 되게 신나게 먹었어요. 한 거의 꽤 많이 이제 비용이 나왔는데 3명이 가장 뭘 치고 표정이라고 하잖아요. 저하고 우리 촬영 감독하고 이제 스크립터 시나리오 같이 썼던 후배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좀 구현해보자 하는 이미지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표현돼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 상황이 이제 해 떨어진 상황에서 저렇게라도 건진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아쉬움이 남는 개인적인 장면입니다. 네, 더 하실 말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혹시 안경점 씨 재밌으셨나요? 예. 소심한 복숭아라고 갔을 때 예. 나름 되게 거기를 나름 진지하게 마음먹고 간 거 좀 웃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재밌는 코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안경점에서 이제 거기도 씬이 꽤 많지는 않지만 길었잖아요. 대사도 많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촬영을 거기도 거의 오전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계속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점원분께서 저를 확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컨택트 렌즈를 막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면서 지켜보셨나 봐요. 정말 그런 손님 꼭 있다며. 너무 똑같다며.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서 속으로 아싸했던 재미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뭐 제목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있나요? 어떻게 해석하시죠? 콤마 이거잖아요. 컴과 투게더 사이에 쉼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백이기도 하고 불안감이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각자가 좀 스스로 노력해서 개별로 존재하다가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냥 너무 한 호흡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한 스텝 한 스텝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같이 이렇게 바라보자 그런 의미로 쉼표로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 선생님께서는 또 감독님하고 저 이명국 배우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또 영화인 것 같아요. 또 뒤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저기 남학생. 저 서포터즈로 표를 받아서 왔는데요. 네. 그 이전에 반두비나 나의 친구 그의 아내 같은 걸로 신동일 감독님 영화를 몇 개 봤었는데요. 그때부터 항상 영화의 상징적 요소에 많이 신경 쓰시는
나왔었잖아요. 아까 냄새라든지 우프눈도 있었고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때는 약간 카톨릭적인 요소도 많이 묻어났었고요. 근데 한 번씩 평을 받으시는 게 그런 너무 상징적으로 대놓고 표현하는 게 그게 진행을 가능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상징적 요소나 장면에 많이 집중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네. 예를 들어서 18 숫자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같은 이유로 안 좋은 평을 조금씩 받으면서도 계속 같은 형태로 이어가시니까 이게 꼭 그렇게 신경 쓰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자는 보셨나요? 방문자는 아직 안 봤어요. 네,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던데. 일부러 그렇게 상징적인 걸 넣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뭐 18이라는 숫자에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걸 좀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당시 제가 느꼈던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가 좀 그런 걸로 표출이 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통쾌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다음 작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다음 작품에서 부정적인 면은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요? 예, 저 뒤에. 마이크가 맨 뒤에. 예. 네, 영화 잘 봤고요. 아까 신동일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회차나 시간적 제한이나 뭐 그런 제작비라든가 그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셨었는데 장면이라든가 다른 배우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뭐 연기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제약이나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이런 점을 한번 좀 더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혜훈 배우님은 한동안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찍으셨는데 어떤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영화를 결정한 이후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뭐 연기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연기에 임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쉬운 면은 딱 두 개가 계속 맴돌아요. 저는 일단은 각자 모든 일이 생기고 집에 이제 들어와서 만날 때 제가 침대에 누워 있고 벙커가 와서 슬쩍 앉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정말 밤을 새고 해가 뜰 때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빠 뭐 촬영하신 동안 먼저 이제 그 방에서 세팅하고 누워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자국이 나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 자국이. 근데 사실 그 일을 겪고 거기 누워 있으면 뭔가 머리나 이런 것도 헝클어지고 이런 채로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런 디테일까지 못 챙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너무 진짜 지친 나머지 그래 이대로 뻗는 거야 이러면서 리얼하게 했는데 그런 걸 놓친 게 되게 아쉬워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안경점에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막 이제 죄송하다고 막 인사를 하고 이제 이번 딱지 떼는 장면에서 그때 차에 뭔가가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묻어 있어가지고 의상이 더러워질까봐 다음 촬영하는데 또 방해가 될까봐 뭐 묻으면 안 지워지면 제가 그거 딱지를 보고 막 이렇게 막 차에 그런 걱정 없이 딱 이게 기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이렇게 호흡을 탁 놓지 못한 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계속 두 가지가 맴돌고 그다음 네. 그 질문이 드라마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영화 하면서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그런데 글쎄요, 뭐 영화와 드라마라고 해서 기본적인 연기에 임하는
나이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현장이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본은 같은데 단지 좀 환경이 어떤 환경이 다르거든요. 제작 환경이 드라마는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많은 분량을 찍어야 하며 그리고 연기자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가서 딱 카메라만 맞추고 슉 들어가야 하는 그런 좀 뭐가 그런 타이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게 되게 미안한 상황이거든요. 스태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모든 걸 내 머릿속에 다 구현하고 가서 거기서 다 100%, 120% 쏟아내고 끝내야 돼요. 근데 영화는 와서 감독님과 상의를 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다 함께 완성을 해가는 거거든요. 배우, 감독, 조명, 카메라 모든 스태프들이 그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뭔가 함께 완성하고 완성해 나간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영화 현장에 왔으니까 그거를 상기하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제 분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걸 내가 잘 캐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네. 두 배우께도 아쉬운 점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네.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일단 컸던 거는 마지막 우폰을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제가 좀 이제 의지를 이제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실 진짜 시간 여유가 없어서 계속 여러 번 찍을 수도 없었고 이제 옷이 아무래도 한 번 넘어지면 또 제가 흰바지였어요. 그래서 흙이 묻으니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잘 끝내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모니터링도 못하고 이래서 카메라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딱 두감으로 찍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보는데 너무 미리부터 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보면서 너무 일찍 했나 이래서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아쉽고 이게 비가 너무 눈으로 오니까 자꾸 눈을 감게 되는데 의지는 보여야 됐고 이래서 좀 그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딱 아영이를 이제 차도에 내버려 두고서 이제 혼자서 딱 걸어가는데 목도리가 되게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어요. 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이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미처 목도리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탁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게 영화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본인만 아는 거. 예, 임배우.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아쉬운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제가 더 잘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의상이 좀 저는 아쉬웠어요. 제 의상이. 근데 이건 어떻게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영화가 저예산 영화긴 하지만 독립 영화 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중고 예산일 수도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지금 춤으로 해서 다 이제 감독들 그 자기 파트의 감독들도 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상 팀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컨펌을 받고 다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집에서 별로 입는 옷이 아닌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편하게 입는 옷 치고는 너무 바로 그냥 나가서 슈퍼도 갈 수 있는 옷인 것 같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감독님은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가까운 지인들은 너무 좀 약간 댄디한 느낌이 있지 않았냐 좀 그런 얘기도 하신 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어떻게 보실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 생각나셨어요? 생각은 나긴 했는데 질문하신 분이 뭔가 아쉬운 장면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있으세요? 보통 집이나 하면은 되게 좋았던 장면들 많이 얘기를 하거나 느끼는데 이게 아쉬운 점은 가끔씩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보통 집이
할 때는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왜 여쭌냐면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대부분 관객분들 좋게 보셨는데 아쉬운 점을 굳이 들춰내가지고 유명한 아쉬운 점을 얘기하기 좀 아쉽게 해서 그래서 지금 충분히 배우들이 아쉬운 점을 얘기 때문에 저는 좀 물론 아쉬운 점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고 네. 여자친구랑 했어요. 네, 기분이 어땠나요? 키스 네 뽀뽀라고 하죠. 전에 작품에서도 사실 뽀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한 번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때 또 남자였거든요. 잘 이제 기억도 안 난 진짜 어릴 때였는데 그냥 진짜 간단한 뽀뽀였는데 그때 정말 저는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막 괜히 막 싫었어요. 근데 학생 때 또 한 번 작품에서 이제 뽀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몰입해서. 그래서 네,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근데 여자였어요. 유경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고서 이게 뭐지? 처음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경연 언니도 그렇고 되게 막 그냥 서로 좀 얘기를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걱정을 하다가 막상 이제 딱 촬영 들어갔는데 그런 걱정거리는 다 사라지고 그냥 둘 다 잘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크게 막 뭔가 그렇다거나 막 이런 건 없고요. 되게 그냥 잘 흘러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네. 그 뭐 두 여자 간에 굉장히 우정이 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살짝 성적 긴장감도 느껴지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자연스럽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유경이를 연기하는 배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데 그 장면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아빠가 알몸으로 딸을 안아주는 장면은 사실 이 자연스러운 영화 톤에서 사실은 살짝 튀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감독님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갔을 거고 아무래도 반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꼭 굳이 넣고자 했던 어떤 의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딸하고 같이 앉는 시 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찍혔고요. 또 나중에 편집할 때도 이거 나중에 심의에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지상파에서 방영돼도 분명히 저렇게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저기 모자이크나 아니면 이렇게 프레이밍 돼서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관객들이 당황하고 또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 딸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본인 스스로가 창피함을 수치스러움을 잊을 정도로 이제 딸을 만났을 때 미안하고 반가워서 다가오는 그렇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좀 시각적으로 불편했을 수도 있어도 저는 아버지가 딸한테 용서를 구하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의도를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건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 그 장면에 대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여기 여자 선생님들 중에 이 장면 좀 불편하더라 아니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등의 어떤 감상을 말씀하셔도 좋고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아마 그 감독님이 많은 관객분들을 만났겠지만 이렇게 그 안양에 특별히 또 다 서울에서 오셨는데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좀 전달해주고 싶으시거나 꼭 질문 아니더라도 없으신가요? 그럼 질문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할까요? 포스터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됐나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 친구 캐릭터요. 유경이는 제가 이제 혹시 반드비 보신 분 계실 텐데 그 백진이가 했던 그 민서가 몇 년 후 자라면 유경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긴 한데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게 백팩 메고 이렇게 씩씩하게 가는 어떤 젊은이의 모습. 굳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에 안 가도 어떤 세계 여행 같이 1, 2년 동안 한다는 봉사활동하는 어떤 그런 생활력 강한 그런 모습이 민서가 몇 년 후에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가지고 만든 캐릭터라서 민서보다 좀 키가 큰 친구지만 딱 한경영이라는 친구 연기 경험이 전혀 없던 친구인데 제가 생각한 어떤 그 이미지에 딱 부합돼서 캐스팅했습니다. 예. 예, 그 캐릭터가 주인공인 또 영화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반두비는 꼭 보도록 하세요. 반두비는 이 영화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가볍고 유머 감각이 굉장히 풍부한 작품이고 그 작품은 이제 이명박 시대 때 우리 어려웠지만 또 웃겼잖아요. 그때 많이 그런 황당하게 웃겼던 그 시대성을 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또 박근혜 시대를 그 상징하는 작품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분노하게 되고 더 어두워졌다 그럴까요? 그런 감독님의 영화 색깔이 이렇게 그 시대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영화를 좀 더 웃기게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영화는 좀 더 물론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지만 그 다음 영화는 좀 더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 영화에 꼭 나오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학 강사하고 자살한 걸로 설정되어 있는 배우 있잖아요. 김호준이라는 배우는 감독님 전 작품에 다 나오는데 맞죠? 예, 감독님의 페르소나예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얼굴 농단을 펼치는 이 얼굴 민주주의자를 이렇게 자신의 페르소나로 내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역을 김호준 역할을 한 이제 김재롱이라는 배우인데 저랑 예전에 영화학교에 같이 이제 학생이었죠. 저는 연출 전공이고 그 형은 연기 전공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20년 넘은 우정 관계를 두고 있고요. 이제 평론가님께서 자살한 걸로 보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윗집에서 떨어진 사람이 꼭 호준이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고 떨어진 사람이 죽었다는 멘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호준이라는 캐릭터는 저의 다음 영화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오프너 씬에 잠깐 지나가는 그 감각행위를 할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에 꼭 나옵니다. 그 이름도 같은 캐릭터인가요? 네,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에 굉장히 특이한 배우죠. 생긴 것도 특이하고 감독님 영화에 꼭 나오니까 감독님의 분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감독님은 또 히치콕처럼 히치콕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히치콕처럼 꼭 자기 영화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출연을 하세요. 어떤 장면에 출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요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장면에 출연했을까요? 눈썰미 있으신 분? 경찰서 아니죠? 예. 또 예? 엘리베이터 아니죠? 경비 아닙니다. 예. 대사가 있었나요? 예,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거의 안 들리네. 거의 안 들렸고 얼굴은 잘 분간이 되기 힘든. 근데 힌트는 얼굴은 안 보입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공간에 있기 힘든 사람인데 거기 서 있어요. 나이트클럽? 화면에 정말 예? 보험회사 사무실 그 카드 회사 카드회사요? 사무실에서 이거 브리핑할 때. 아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네. 근데 좀 그 공간에 잘 안 어울리는 중년 남자가 거기 딱 서 있는데 또 굉장히 인탄하는 생뚱맞- 화면에 투샷입니다. 그냥 네. 완전히 보조 출연급이 아니라 투샷으로 잡힌 거. 누구랑 함께 등장해요. 네. 뒷모습으로. 맞히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상하게 갑니다. 또 어떤 장면이 있어? 어떤 이 세 배우 플러스 어떤 주요 등장인물하고 함께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중년의 남자는 절대로 안 갈 것 같은 그 공간. 어디가 있어요? 샷에 저희는 없어요. 감독님과 다른 배우가 있어요. 네. 액세서리 가게. 어디? 예 맞습니다. 액세서리 그 빵 모자 쓰고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거기 거기 유경이가 너무 좋아서? 예. 사실 저의 과거의 유산인데 제가 그 장면 찍을 때에 비해서 12kg를 빼가지고 그 장면은 제 추억의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출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왕이면
아리따운 여자 두 사이에 끼고 싶어서 그렇다고 액세서리 가게에 나가서 했고, 그런데 제 얼굴을 아는 분들은 웃길까봐 이제 좀 위장을 하려고 이렇게 빵모자를 쓰고 뒷모습으로 출연했습니다. 예. 그 절대로 가지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풍채 좋은 남자가 가지 않을 공간에 딱 서 있는 되게 생뚱맞은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순간에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거였고, 그 반두비에서는 방글라데시인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 전통 복장을 딱 입고 서빙을 하는데 너무나 어울리죠. 예.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새록새록 하나씩 생각이 나는데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그래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꼭 이 질문 하고 가셔야겠다.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예, 여기 가운데 학생.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전에 아빠가 업체로 나온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물어봤을 때 딱 봤을 때 감독님이 의도하는 그거는 느껴졌는데, 만약에 저도 이제 좀 딸의 입장에 이입해서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아빠가 저렇게 했으면 내가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안 됐더라고요. 그죠. 도망갔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감독님도 큰 딸이 있거든요. 아마 물어보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 딸이 제 영화를 되게 좋아해 줬는데요. 아빠 한 장면이 좀 불편했어. 그 장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도 저는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장면이라 생각해요. 사실 이제 딸만 불편할 게 아니라 어른들도 불편할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게 뭐 이건 이제 20분 동안의 중에 어드벤처인데 1, 2분 정도는 관객을 좀 생각하게 만들고 좀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또 그것이 계속 보시게 하니까 질문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불편하시지만 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 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한 분씩 이 영화가 사실은 좀 지금 뭐 많은 큰 영화들 사이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라지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영화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이 영화 제목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공간에서 이 영화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영국 씨부터 이 영화 우리 안양 관객들에게 남기는 소감 플러스 앞으로 영화 활동 계획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작년에 이제 부산영화제 때 이제 20주년 얘기를 하면서 혼자 집에 가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 너무 옛날에 배워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영화가 개봉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저는 한 30%밖에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개봉한 영화가 다 가치가 있고 개봉하지 않은 영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개봉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쉽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머리에서 없어지고요. 내가 또 다시 전진하게 되는 어떤 굉장히 좋은 계기입니다. 배우한테는요. 감독님은 모르겠는데 배우한테는 관객이 진짜 최고의 자산이거든요.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알았어요. 맨날 이제 무명 모르는 영화들만 찍다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와 계신 관객분들이 때문에 그래도 몇 년 또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계획은 좀 빠른 시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개봉 날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어느 편한 공간에서 아무 데서나 영화를 봤을 때 저 사람 어디서 그때 봤던 사람이구나 임영국이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좀 반가워해 주시면 그걸로도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그 5미터란 표현 아시죠? 편집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정범 감독이라고 아저씨 찍은 이정범 감독의 악질경찰이라는 영화의
아마 전체 오비트 되진 않을 겁니다. 원빈 역할인가요 혹시? 그 정도는 아니 주인공이 이성균 씨고요. 그리고 혹시 예 봐주십시오. 그것도 또 다른 저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만큼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악질 경찰이었죠. 네, 저는 영화 이제 컴투게더를 통해서 좀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부국제도 이제 처음 가서 레드카펫도 이제 처음 밟아보고 그때 이제 GV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관객들도 만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좀 되게 특별하고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되게 진짜 좋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또 생각들도 하게 됐고요. 유경이를 보면서 이제 메시지 같은 것도 저도 좀 되게 잘 받았거든요. 감독님도 이제 제 나이 또래 20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응원에 좀 이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이제 좋은 얘기로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겨울에 찍은 작품이라 그래서 감독님께서 고분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봉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개봉을 하고 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뭐 극장 수나 이런 면에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디서든 좀 오래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화가 저는 결국 대중성이란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재미가 있어야 대중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뭔가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시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대중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버텨주길 바라고 컴투게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찾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제가 좀 조금 이제 한 템포 늦게 깨달은 건데 저희 셋 말고 너무 좋은 배우가 많이 나와요. 어드민 저의 이제 직장 동료였던 친구가 상희가 신은 많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연애남이라는 작품으로 지금 백상에서 신여우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같이 경쟁 상대인 배정아라는 친구도 지금 보이스라는 드라마에서 씬스틸러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배우들이 한 명 한 명 다 알고 보면 너무 내공있고 훌륭한 배우들이에요. 그런 배우를 보는 재미도 있다.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배우로서. 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시간 부족해서 감독 발언하지 말라고. 아니요. 충분히. 저희 영화가 개봉한 지 이제 오늘로 이제 만 2주가 됐고 3주차가 됐는데 오늘자로 이제 CGV 아트하우스가 문을 닫았고 아니 이제 끝나고 내일 하루 이제 뭐 시네마톡이 하나 남아 있는 거에는 이제 그래도 경기도 다양성 이저 시네마에 가서 이제 이 극장에서도 아마 3주 정도 더 상영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언론에서 안 달아주고 하는 좀 대중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영화 좋으셨다면 알리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이렇게 SNS로 많이 활용하시고 그래서 또 알아봐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또 원래 좀 예술영화 독립영화가 가장 이렇게 상영하고 싶은 공간이 실내큐브라고 하잖아요. 강화문에 거기 내일부터 상영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계시면 많이 거기 말고도 여러 상영관이 있는데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되게 끝까지 진지하게